페이지 뷰가 아까 4,000뷰였죠. 그리고 CPC가 0.5달러였습니다. 그리고 CTR이 대략 뭐 0.07%로 계산을 하게 되면 14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제 하루 수익인데요. 블로그, 즉 애드센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. 바로 트래픽, 광고 단가, 그리고 클릭률입니다.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좀 더 쉽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래픽은 방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광고 단가는 한번 광고를 클릭할 때 생기는 수익을 의미합니다. 클릭률은 광고가 나왔을 때 얼마나 클릭을 했냐, 그러니까 광고 게재 대비 클릭한 횟수를 의미합니다. 이제는 조금 쉽게 보이십니까? 하루에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광고 클릭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클릭 확률과 횟수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단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하루에 1달러도 벌기 힘들죠. 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보시면 이게 단순히 뭐 덧셈의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잘 되면 수익이 급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제 경우에는 하루에 방문자가 한 2,000명에서 한 3,000명 정도 들어옵니다. 이게 뭐 구글이랑 네이버 그리고 뭐 빙, 다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페이지 뷰는 한 4,000뷰 정도 되고요. 그러니까 즉 2,000에서 3,000명이 들어오지만 한 개의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CPC 광고 단가는 0.5달러, 그리고 CTR 100번이 노출되었을 때 몇 퍼센트의 클릭한 퍼센트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CTR인데 이게 약 7에서 8% 정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뷰가 아까 4,000뷰였죠. 그리고 CPC가 0.5달러였습니다. 그리고 CTR이 대략 뭐 0.077%로 계산을 하게 되면 14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제 하루 수익인데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잘 결합이 됐을 때 100불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를 저도 2018년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야 좀 깨닫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수익의 3요소를 좀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트래픽, 즉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까, 그리고 광고 단가, 클릭할 때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높이지, 그리고 클릭률, 내가 글을 썼을 때 어떤 광고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클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파고든다면 여러분들도 애드센스 고수익으로 당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3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트래픽입니다. 아까 트래픽이 방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블로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1페이지에 내 글이 나타난다면 굳이 내가 별도로 따로 뭐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제 글을 찾아와서 읽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방문자가 많아지고 곧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검색 엔진에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 SEO라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이 말에서 느껴지듯이 검색 엔진이 좋아할 만한 글을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이 내 글을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외부 유입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인, 뭐 페이스북, 그리고 뭐 카페 이런 뭐 SNS에다가 내 글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거죠. 마치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듯이 블로거가 직접 다니면서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블로그나 마케터들은
게릴라라고 합니다. 근데 이 게릴라라는 게 이름에서 딱 느껴지듯이 뭔가 치고 빠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 남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링크를 남겨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 원래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신고도 엄청 당하고,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카페 관리자뿐만 아니라 보통 회원들도 광고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. 그래서 막 댓글에 굉장히 조롱도 많이 남기고 하는데요.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는 이런 걸 몰랐을 때 제법 유료 광고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,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. 광고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. 그냥 링크 남겨져 있으면 그냥 다 광고인 줄 압니다. 네, 그래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요즘 또 강의 시장에 하나 둘씩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안 속았으면 좋겠고, 결국은 뭐 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,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이 SEO에 맞춰서 글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할 때 글쓰기에 대한 노력은 80% 이상 들어가야 뭔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진다 생각하고, 사실 저도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블로그를 해오면서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을 보면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암담한데, 그때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보면 와, 내가 이런 글로 돈 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이제 과거의 저를 스스로 뭐 비난하기도 합니다. 뭐 이런 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뭐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. 그래서 계속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꾸준히 쓰시면서 계속해서 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이제 두 번째, 광고 단가입니다. 광고 단가는 이거는 이제 키워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광고주 입장에서 돈을 많이 투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알려진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돈과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 경쟁이 광고주한테도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그것을 수익을 얻어내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광고주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블로그 시장에서는 뭐 고단가 키워드, 뭐 황금 키워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고단가 키워드는 말 그대로 뭐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주기도 하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의미하고, 황금 키워드는 이 고단가 키워드가 좀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경쟁이 적으면서 단가가 높은, 그러니까 나만 아는 그런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의미하는 거죠. 황금알을 낳는. 그래서 뭐 가끔 뭐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황금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좀 많이 현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목차를 보면 뭐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뭐 다 철진한 막 코로나 지원금, 뭐 미스트로 투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약간 자신이 그때 당시에 돈을 벌었던 경험을 알려주는 수준이라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응용해 볼 필요는 있죠. 근데 이런 게 알려지고 나면 과연 나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황금 키워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, 그래서 뭐 돈 버는 키워드를 알려준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어찌됐거나 우리는 이 코스트 퍼 클릭, 그러니까 즉 이게 CPC 약어잖아요. 이 CPC가 높은 키워드에 글을 써야 되는데,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를 가보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블랙 키위와 키워드 마스터입니다. 저도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 할 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네이버 블로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. 이거 참 좋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철진한 황금 키워드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검색이 되는 것들은 다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있습니다. 이건 제 경우니까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구글에서는 사실 이런 과거 데이터로 글을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쟁자가 많은 키워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. 구글이 정말 공정하고 좋은 글이라면 인정을 해줍니다.
그래서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면 구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번 느껴봤고, 그리고 되도록이면 경쟁자가 많은 고단가 키워드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, 저긴 돈이 많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 경쟁자가 많은 키워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, 광고 클릭률, 즉 글과 광고가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엄밀히 따지면 CTR이라는 게 광고가 클릭된 수를 광고가 게재된 횟수로 나눈 값. 그러니까 즉 사용자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졌고 얼마나 많이 클릭해줬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번 광고가 노출이 됐어요. 근데 사람이 뭐 5번 클릭했습니다. 그러면 CTR은 얼마죠? 네, 5%입니다. 그래서 CTR이 높다는 것은 즉 방문자가 클릭하고 싶어하는 광고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블로그 글과 광고가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,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여행과 관련된 블로그 글에 도쿄 특가 항공권 광고가 나타나거나 광고의 중고차 리스트와 함께 뭐 가격이 제시된 애드센스 광고가 나온다,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것과 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CTR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걸 위해서는 이 광고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이 전면 광고, 아마 뭐 블로그나 앱에서 많이 보셨지만 화면 전체에 광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애드센스 광고 중에서는 가장 단가도 높고 클릭도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이 쓰긴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 전면 광고만 노리고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내 수익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면 광고 외에도 뭐 일반적인 배너 광고인 디스플레이 광고 혹은 뭐 인피드 광고 등을 좀 활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CT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광고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 광고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, 첫 번째는 트래픽, 두 번째는 광고 단가, 세 번째는 광고 클릭률. 네, 이렇게 되는데, 유튜브의 경우에는 영상 시작 전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죠. 하지만 블로그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 글을 본다고 해서 수익이 아주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굉장히 뭐 미세한 뭐 티끌 같은 수익이 생기긴 해요.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래픽과 광고 단가 그리고 클릭률이 곱해져서 정말 이 아름다운 수익으로 승화되는 거죠. 뭐 이쯤 되면 마케터가 아니고 이제 종합 예술인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, 강의가 길어지면 이제 또 지루하니까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, 이 세 가지가 애드센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한 요소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다음 강의에서는 이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, 그리고 좋은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, 그리고 광고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나씩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로소득이었습니다.